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 확신의 힘입니다.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 책 소개하기 전에 제가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어렸을 적부터 책벌레였어요.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한글을 7, 8살에 깨쳤는데 이제 9살에 처음 동화책을 만나거든요. 안델센 동화집. 그때 이제 책에 푹 빠져든 거예요.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고요. 책 속에 있는 많은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제 친구가 돼줬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이 많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제 상상력이 돼서 이 상상력 안에 제가 다양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이런 책의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중학교 가면서부터 저는 학교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계속 이 책을 놓지 않는 거예요, 손에서. 가방 메고 교복 다 입고 길 가면서 계속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이게 소설책, 만화책 이런 거였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죠. 교과서였다면 제가 명문대를 가고도 남았을 텐데 다른 책에 빠져서 뭐 후회는 안 하지만 지금의 인생도 나름 즐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빠지게 되면서요. 저는 책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뭐 영웅문,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슬램덩크라는 만화도 있고요. 또 베르사유의 장미라든가 이런 다양한 많은 책 속에서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에 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베르사유의 장미를 보시면 루이 14세라든가 그 유럽 중세 시대, 중세가 아니라 그 유럽 시대의 상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저 이 만화책 정말 열심히 봐서요.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100점 맞았어요. 그 유럽 파트에서. 이런 좋은 점이 있기도 하죠. 이렇게 책에 제가 빠지게 되면서 책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길 가면서도 읽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일에 학교 끝나고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살았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거나 거기서 읽거나.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서점에 가서 책 보는 거예요. 지금은 서점에 카페라든가 이런 의자라든가 편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서점이라는 데가 그냥 책만 파는 곳이라서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서점에 가서 어떻게 볼까요? 구석에 직원들 몰래 숨어서 보고 싶은 책을 한 두세 개 손에 들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서서 보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많을 때는 4-5시간 볼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새로 나온 책을 가리지 않고 다 읽었어요. 전공 서적이라고 하죠. 대학 전공? 뭐 이런 전문 파트의 책이 아닌 이상은 자기계발서, 소설, 인문학, 만화 뭐 가리지 않고 에세이까지. 시집도 좋아했거든요. 감성 충만할 때는 이정아 시인 굉장히 좋아했고요. 류시화 시인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천상병님의 시인은 지금도 외우는 시가 있어요. 하여튼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요.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제가 왜 책벌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책을 좋아하고 읽고 제가 감동받고 느끼는 점은 많았어요. 배우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실천력,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먹고만 살았어요. 이렇게 책을 먹고만 사는 그냥 책벌레였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되게 많은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건 1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 아빠 없이 편모 밑에 자라는 그냥 불쌍한 가정의 아이였고요. 엄마하고 단둘이 살아가는 그런 모자 가정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장학금을 받거나 이런 경험을 하니까 나도 나중에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바른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최근에 한 30대 정도였나요? 그때부터 시작된 제 마음의 변화가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좋은 내용 한 가지만
많은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30대부터 확 뒤집어지면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웨인 다이어의 확신의 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 이야기보다 제가 다른 사설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작가님 웨인 다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시고요. 가장 뛰어난 자기계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심리학자입니다. 30권에 이르는 책을 썼고 많은 강연과 TV, 라디오에 고정 출연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분은 1976년에 나왔던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은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되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어서 자신을 사랑하기, 타인의 눈치 보지 않기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도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기도 하지만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서처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이 웨인 다이어 작가님이요. 1970년도에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70년대면은 지금과는 다르게 이 조직이나 국가,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 단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하나의 부품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 조직 안에 개인을 중시하는 의식혁명을 제창하며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 미국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꿈을 이루는 법을 강연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요. 꿈을 이루는 법을 강연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강사님들 있죠. 김미경 강사님, 김창옥 강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도 미국판 김미경 강사, 김창옥 강사님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읽으면서 술술 읽히고 그리고 본인이 제가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책 보이시나요? 수많은 메모와 탭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차를 길게 전부 다 설명을 안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확신의 힘은 목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와는 조금 달라요. 크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노하우가 따로 담겨 있습니다. 1부에서는 확신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공감이 갔던 부분은 과거의 나는 미련 없이 버려라입니다. 부자들이나 성공하신 분들, 그분들의 자기계발서라든가 부자학, 성공학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점으로 보이는 내용이 지금 이야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본인의 모습은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미래에 자신이 성공한 그 모습을 위해서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 노력을 해서 성공한 미래를 자기한테 끌어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반대 사례로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보자면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쵸? 우리 주변에 직장에도 그런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왕년에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에 잘 살았던 이야기, 옛날에 회사에서 좋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과거지향적인 멘트, 과거에 많이 회상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는 형식적으로만 아시고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사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그분들의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편승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 작가님은 이 책 안에서 네빌 고다드 그리고 또 나폴레온 힐 아시죠?
이런 분들의 형이상학에 관한, 성공학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배우면서 많이 자극을 받았다고 하세요. 책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2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2부에서는 정말 실전편이에요. 확신의 힘을 키우는 5단계 기술입니다. 자, 1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라. 2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 3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4번,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5번,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원하는 바, 기도하거나 소원하거나 상상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목만 봤을 때는 좀 느낌이 안 오시는데요. 책을 직접 읽게 되시면 이 각 파트 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참 좋아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그 느낌을 상상하고 느끼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느낌 안에 살고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게 옵니다. 그 내가 생각했던 소원이나 상상이 이루어진 그 상태 안에서 상황을 제가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차를 바꿔서 벤츠를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벤츠 매장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냥 원하는 차 구경하고 그 차 핸들도 잡아보고 차 안에 착석도 해보고 시승하고 싶었던 차가 아직 안 나와서 다음에 다시 갈 건데요. 그 느낌을 내가 계속 가지는 거예요. 만져봤던 촉감이라든가 그 벤츠 차의 향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차를 내가 가져서 이 차 안에서 내가 가족들이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제가 계속 느끼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요, 자꾸 주변에 지나다니는 벤츠가 눈에 띄고요. 우리 남편이 자꾸 저한테 차 바꿀 게 됐는데 언제 바꿀 거야? 우리 이번에는 좀 다른 차 한번 타볼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정말 소원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리얼하게 느끼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정말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런 소소하다고 할까요? 정말 진짜 해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해드릴게요.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체험했던 기적 중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5년, 6년 차가 됐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파업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1년을 남편이 월급을 안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해빙이나 상상의 힘이나 확신의 힘이라든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책을 제가 더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의 파업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확신의 책에서, 확신의 힘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제가 소원과 기도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예전에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갖게 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했다면 그 기도는 내가 현재 안 가지고 있음에 집중이 된대요. 너 그거 없구나. 없네, 없네, 없네 하면서 그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된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1년을 계속 기도한 거죠. 정규직 전환시켜 주세요. 파업 그만하게 해주세요. 파업, 제발 파업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파업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이번 여름부터 제가 이 책을 읽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파업이 끝났습니다. 정규직 전환됐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남편의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느낌을 가지려고 했어요. 옛날에 1년 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맞벌이 하던 그런 바쁜 일상을 떠올리면서 그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파업이 끝났다는 거, 그리고 정규직 전환됐다는 거, 그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는 거. 이 소원을 제가 한 달을 정말 간절하게 내 잠재의식에 새기기 위해서 녹음해가지고 잠잘 때마다 머리맡에 두고 그걸 계속 들으면서 잠들었거든요. 밤새.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한 달 뒤에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파업을 멈췄어요. 회사에서 파업을, 전면 파업은 안 하는 대신에 부분 파업에 들어간 거죠. 소원을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소원을 빌어야 되거든요. 빈다는 표현도 잘못됐죠. 그 상황과 상상을 느끼면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부족했던 게 그 상세함, 구체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부분 파업을 돌입하면서 월급을 어느 정도 가져오고 남편도 업무에 복귀는 됐습니다. 근데 정규직이 안 됐고요. 부분 파업이니까 예전처럼 똑같은 한 달 제대로 된 월급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바꿨어요. 한 달 동안 다시 기도를 제가 하는데요. 이걸 싹 구체적으로 바꾸는 거죠. 파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부분 파업도 필요 없이 전면적인 모든 파업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잘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정규직 계약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과 같은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모든 것에 제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걸 또 한 달 동안 계속해요.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도 하고요. 입 밖으로 낼 때도 있고요. 자면서 계속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또 한 달 하니까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정규직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전면 파업을 안 해요. 부분 파업도 안 해요. 아무런 파업을 절대 안 해요. 전부 다 복귀했고요. 그리고 남편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했던 거. 보통 이 회사가 5년, 10년, 15년 이런 5년 단위로 회사 복지 서비스가 있었어요. 직원 여행을 보내주는 거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우리 신랑 이번에 6년이 됐고 다음에 7년 차가 됐는데 10년 차에 그 복지 혜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배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아, 이제 내 차례인데 그게 없어졌다니까. 근데 뭐가 좋아졌냐면 저희 신랑이 6년이 지나고 다음에 7년 차잖아요. 7년 차에 그 여행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복지 서비스를. 그게 너무너무 기적 같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모든 조건이 다 딱 맞게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이렇게 확신의 힘, 웨인 다이어의 확신의 힘을 읽고 나서 제가 소원을 비는 방법이나 기도하는 방법을 완전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짜증이 조금 많았던 과거의 저를 버렸어요. 옛날에 부정적인 저하고는 이혼해버린 거죠. 그리고 현재 열심히 살고 긍정적이면서 성공한 미래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단련하고 훈련하고 계속 연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제 성공담은 아니지만 기적을 체험한 체험담을 나누면서 확신의 힘 적극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마 뭐라 그러죠? 책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하실 수 있다면 중고책이라도 분명히 이 책은 정말 소장 가치가 높은 책이에요. 하나 구매하시는 게 진짜 지적인 재산을 쌓으시는 큰 여러분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여러분들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또 도움되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